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제 새로운 멤버가 또 세 분이 오시고, 세 분이 이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제 빠지게 돼서 또 새로운 이제 그런 집단을 형성하게 됐는데, 빠지신 분들 또 이제 아마 이 우리 집단 상담 과정을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보시면서 함께 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집단을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들을 다 이렇게 보시고 오셨기 때문에 특별히 이 과정을 따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 중심으로 먼저 자기소개를 좀 간단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별칭 소개와 그리고 참여하게 된 이제 소감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그러면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제 별칭은 부시고요. 일단 저희 흔히 생각하시는 조지 부시 아닙니다. 아니고 이게 부시가 이제 부싯돌 할 때, 그리고 부시맨 할 때 부시랑 가까운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이렇게 부싯돌이 부딪히면서 이렇게 빛을 내다, 밝아지는 그 순간을 표현한 말이고요. 이것이 저희가 상담에서 공감과 이해 이런 순간과 더불어서 이제 갈등, 그리고 서로의 마찰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저 안에서 이제 자기와 자신이 만날 때도 이제 좀 밝아지는 순간이 있는데, 이런 순간들을 좀 포착하고 같이 집단 안에서 나누고 싶은 마음에 이러한 별칭을 좀 짓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숨이라고 합니다. 숨이라고 하는 건 처음에 지을 때는 이렇게 숨을 자연스럽게 쉬고 좀 편안해지면 좋겠다? 제가 약간 긴장이 좀 있고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편안해지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지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숨 쉬는 것처럼 좀 알아차림을 하고 나 자신으로 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를 좀 더 붙여서 요즘에는 좀 숨으로 이렇게 그런 의미로 좀 있습니다. 약간 긴장되기도 하고 약간 떨리기도 한데, 어떤 것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같이 잘 만나고 나도 스스로를 만나고 그러한 만남의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자연이라고 하는데, 뭔가 자연은 저한테 뭔가 인생의 치트키 같은 건데, 뭔가 울적하거나, 무기력하거나, 좀 슬플 때, 주변에 갑자기 새소리가 들린다든지, 갑자기 해가 일몰이 진다든지, 약간 그런 걸 보면 바로 뭔가 기분이 좀 좋아지는 그런 게 있어서 좀 자연을 너무 좋아해서 자연이라고 지었고, 그리고 좀 세상과 연결감을 오랫동안 좀 못 느껴서 좀 많이 동떨어진 느낌 속에서 살면서 공허함을 되게 오랫동안 느껴왔던 것 같은데, 이제 제주도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주도가 되게 좀 한적한 이제 평대리 쪽의 바다가 저를 엄청 이렇게 담아주는 그런 경험을 처음 했을 때, 그때 세상과의 연결감을 처음 좀 느껴보고 지금도 그 연결감을 느끼고 있어서 자연이라는 별칭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자연은 제가 어떤 모습이든, 그리고 뭔가 제가 어떤 짓을 해도 좀 받아줄 것만 같은 그런 믿음을 주는 공간이라서 자연으로 지었고, 지금은 굉장히 좀 긴장이 되고 오늘 좀 어떤 시간이 될지 궁금한 마음이 듭니다. 네, 나머지 세 분들도 짧게 자기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여울이고요. 이건 작년 여름에 여기 집단 체험 왔을 때 지은 거였는데, 제가 그때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이제 이렇게 시냇물이 흘러가다 보면 돌 많고 막 이러는데 굉장히 여울이 좀 심한 곳이 있잖아요. 아, 내가 지금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나 싶어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었고, 오늘 이렇게 세 분이 어떤 분인가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아까 별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걸 들으니까 조금은 저분은 이런 분인가 이런 마음이 들면서 조금 가까워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좋습니다. 저는 올레고요. 저도 힘들 때 이게 좀 대학원 다닐 때 너무 해야 될 일이 많아서 지칠 때 올레길, 제주도 올레길을 떠올리면서 지은 이름이에요. 그리고 뭐 올레길 이제 걷다가 이제 이게 좀 이게 올레 감탄사도 약간 의미가 있어서 올레 하면서 이렇게 외치고 싶은 그런 마음에 여유롭고 싶은 그런 마음에 이렇게 지었고요. 이렇게 새로운 집단원들이 되게 기대되고 어떤 분들인가 좀 궁금했는데 이렇게 뭐 부시돌 또 숨쉬다 자연을 통해서 이렇게 좀 하나가 되는 듯한 느낌이 든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좀 알게 되고 가까워지는 그런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숨을 좀 쉬면서 좀 살고 싶다, 편안하게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저도 이제 좀 긴장이 됐었는데 숨을 한번 쉬어보니까 좀 더 편안해지는 느낌을 좀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대됩니다. 네, 저는 조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좀 힘들 때 좀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그런 기쁨? 그런 걸 좀 얻고 싶다, 경험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조이라고 별명을 지었고, 요즘은 그냥 저에게 오는 모든 감각들, 감정들을 다 좀 즐기고 싶다, 수용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떠나간 집단원을 그리워하는 마음도 함께 얘기를 나누고, 또 새로운 집단원들을 이렇게 또 소개하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보내서 좋았고, 오늘 어떤 만남을 하게 될지, 제 안에 어떤 것과 그리고 또 어떤 분들과의 어떤 만남을 하게 될지 기대가 되는 중에 있습니다. 네, 한 분씩 자기 소개를 좀 이렇게 해주셨는데, 자기 소개를 하시는 걸 들을 때마다, 뭔가 이렇게 좀 설레는 마음이 올라오면서, 여러분들과 또 이렇게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좀 더 이제 우리가 더 가까워지고, 좀 더 깊이 있게 좀, 만나는 그런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 많이 좀 기대가 됩니다. 그냥 편안하게 언제든지 자기에게 어떤 뭐 생각이 떠오르든 감정이 이제 느껴지든 혹은 신체 상태에 어떤 변화가 있든 어떤 것이든 뭐 지금 여기 중심으로 좀 알아차리시고 그때그때 좀 자유롭게 표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구가달님께서 방금 말씀하시기 전에 조이님까지 하고 소개가 다 끝났잖아요. 근데 이제 다 끝남과 동시에 살짝 정적이 흐르면서 다들 고개가 살짝 구가달님 쪽으로 돌아가는 게 느껴져서 제가 그게 살짝 좀 재밌다고 느껴져서 웃음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가까워졌다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내심 긴장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리더분은 이렇게 저도 모르게 좀 돌아보게 되는구나. 그냥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제 안에 어떤 생각이 왔다 가면 그 순간에는 좀 몸이 약간 긴장하면서 어지러움이 핑 하고 왔다가 또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는 소리에 또 집중을 하면 편안해지는 게 좀 왔다 갔다 하는 상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도 원래 새로운 무언가를 할 때, 농담식으로 이제 시작할 때는 기대 반, 걱정 반, 기대 반인데, 끝나고 나면 기대 반, 반대로 걱정 반, 기대 반이다 이런 말 하거든요. 근데 어제 집단 상담 촬영을 하러 오려고 할 때, 기대가 이전보다 되게 앞서더라고요, 걱정보다. 생각하다 보니, 제일 먼저 떠오른 게 이제 구가달님의 그 장난스러운 미소? 산행을 가서 이제 저도 여기 처음 오네요 하는 그 약간 저희한테 공유하고 싶었던 마음, 뭐 이렇게 같이 하고 싶었던 그런 미소가 떠오르면서 되게 긴장이 안 되네, 되게 재밌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되게 편안한 마음으로 온 게 지금도 좀 느껴지면서 되게 신기합니다. 저는 겨울 체험 집단을 한 지가 얼마 안 지나서 그 체험 집단의 여운이 되게 길게 갔었고, 저희 단톡방이 또 되게 활발했잖아요. 그래서
그 명절을 또 보내고 하니까 일상을 보낸 시간이 좀 짧아서 그 집단의 여운이 되게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여기로 올 때 좀 기대하는 마음이 많이 들고 했었는데 또 막상 카메라가 켜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긴장이 되고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저를 또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앉으니까 좀, 그전까지는 별로 긴장이 안 되는데, 앉으니까 좀 긴장이 좀 되는 것 같고, 다른 분들이 긴장된다는 얘기를 하니까, 나만 그런 건 아니구나. 이런 게 약간 반갑기도 하고, 조심스럽다? 이런 생각, 이런 느낌들이 좀 이렇게 들고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뭔가 카메라도 있는 것도 있고, 뭔가 마이크도 있고 하니까, 잘못 건드리면 안 될 것 같고, 소리를 잘못 내면 안 될 것 같고, 되게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 뭔가 이제, 거슬리면 안 되고,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긴장되는 것들. 네, 그게 자꾸 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뭔가, 카메라가 있으니까 뭔가, 뭐, 엄청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뭐, 조심스럽기도 하고, 좋은 모습 보여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느낌들? 그런 게 약간 들기도 하고. 숭님이 조금 전에 조심스럽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카메라 같은 게 있으니까 좀 건드리면 뭐 안 될 것 같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순간 약간 난 좀 재밌는 생각이 좀 떠올랐어요. 건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지금 이제 상상을 하셨을까? 아까 그래서 촬영 이거 하기 전에 이렇게 뭔가 테스트 같은 거 하면서 특히 이제 마이크 이 소리가 잘 난다 뭐 이런 거 이렇게 그래서 막 이렇게 다리도 이렇게 하고 싶다가 이렇게 하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막 요 의자 소리도 날 것 같고 나면 그러게요. 뭔가 이런 촬영하는 뭐 PD님들이나 별로 안 좋아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들. 그게 약간 긴장되게. 네. 나는 아까 조금 제 숨님이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좀 재밌는 느낌이 들었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어떤 상상을 했는가 하면은 숨님이 그런 걸 이제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치 나는 그 숨님의 그런 이제 눈빛이라든가 뭐 표정, 약간 좀 긴장한 듯한 그런 표정에서 이제 어린아이들이 이런 기계들을, 어른들이 가지고 노는 기계들을 이제, 좀 잘못 건드리면 이제 혼나잖아요, 이제. 혹시 약간 그런 어떤 무의식적인 그런 두려움 같은 것을 혹시 생각하셨나? 그 생각이 드니까 좀 재밌다는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좀 이제 뭔가 이렇게 나의 부주의로 이렇게 망치면 안 된다? 이런 노이즈가 들어가가지고 망치면 안 되고 그냥 떠오르는 대로 한번 상상을 해보신다면은 만약에 망쳤을 경우에 이제 아까 그러셨잖아요. PD님들한테 혹시 좀 이렇게 좀 안 좋은 뭐 그런 말을 듣지 않을까, 약간 안 좋아하지 않으실까, 뭐 약간 그 얘기 하시는데 조금 더 상상을 조금 더 전개를 해본다면은 어떤 것들이 좀 이렇게 자유연상처럼 한번 해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뭔가 그런 상상이 뭔가 굉장히 제가 막 장난을 막 이렇게 바스락바스락 여기다가 마이크 대고 막 그렇게 막 시끄럽게 해가지고 뭔가 부가장님이 날 찡그리면서 보는 것 같은 약간 그런 것들이 약간 떠오르면서 이제 내가 좀 찡그리는 그런 표정으로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을 상상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몸이 반응을 좀 어떻게 하는 게 있나요? 좀 약간 지금 몸이 좀 더워지는 것 같고 나는 숨님이 이렇게 이제 오늘 여기 이제 오실 때도 그랬고 이제 앉아 계실 때도 그랬는데 상당히 이제 의젓한 어른으로 이제 생각을 해왔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도 비언어적인 그런 이제 신체 반응 이런 걸 좀 들을 때는 약간 아주 이제 어린아이가 조금 잘못하면 이제 엄마한테 혼나는 약간 그런 무의식적인 그런 약간 두려움을 조금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이제 반응을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조금 드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그 느낌들이 되게, 오랫동안 있었던 느낌이거든요, 제가 갖고 있던. 그러니까 뭔가
잘못하면 혼날 것 같다는 느낌들을 거의 20대까지는 항상 달고 살았던 느낌이었던 것 같고, 그래도 이제, 많이 그런 것들이 옅어지긴 하는데, 항상 뭔가 잘못하면 혼날 것 같다? 그러니까 잘해야 된다라는 그 느낌들을 항상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조금 그런 긴장이 좀 올라오는 것 같고, 그래서 손에 좀 땀이 나는 것 같고. 지금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 기분이 좀 어떠신가요? 막 두 가지 마음이 다 드는 것 같은데, 한 가지는 처음 와서 내 얘기를 이렇게 바로 뭔가 좀 하는 게, 저는 항상, 좀 늦게 나오는 사람이고, 늦게 얘기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빨리 나온 것 같아서 약간, 그거에 대한 또 긴장감이 한편 드는 것들이 또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냥, 빨리 까놓고 얘기하는 게 더 편하다, 이런 느낌도 들고, 두 가지가 다 지금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전히 약간 손에서 계속 땀이 나면서 긴장되는 건 계속 있고, 그러니까 이미지가 지금 계속 이쪽에 한편에 계속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많이 생각했던 이미지인데, 한 초등학교 1학년 때쯤에 제가 그 집 앞에 있는 한 왕복 6차선 정도 될까? 3차선, 3차선 이 정도 될까? 그런 길이 있는데, 거기 횡단보도인데 신호등이 없는 데였거든요. 근데 엄마랑 저랑 이렇게 서 있고, 근데 거기를 건너가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엄마가 되게 급했는지 엄마가 막 먼저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도 빨리 따라와라고 하면서 막 갔어요. 근데 저 너무 놀라가지고, 그러니까 막 어쩔 줄 몰라서 엄마를 따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자다가 엄마가 저 멀리 가버린 거죠. 그래서 혼자 이제 건너가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지 하다가 건너가는데 저 멀리서 이렇게 택시가 엄청 빨리 이고 오는 거야. 그래서 그때 내가 어떻게 하지 몰라서 그냥 그대로 서버렸어요. 서고, 학교에서 들었을 때는 손을 들고 가야 된다. 그게 갑자기 생각나면서 그 자리에서 서가지고 손을 들고 가만히 이렇게 멈춰버렸어요. 택시 아저씨는 오다가 삐 멈추더니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냐고 하는 거는 막 그러는 거예요. 엄마는 저 다 건너가다가 저를 뒤돌아보면서 엄마도 놀랐으니까 저한테 막 뭐라고 하는 거죠. 너 왜 거기서 서고 있어? 막 이러면서. 그때 그 택시도 되게 무섭고, 엄마가 나한테 막 뭐라고 하는 것도 무섭고, 그래서 난 어쩔 줄 모르겠고, 되게 얼어붙어 있는 그 이미지가 되게 오랫동안 갖고 있던 이미지 중에 하나인데, 잘못하면, 그래서, 엄마한테 혼나고, 그런 이미지가 뭔가 지금 떠오르는 것 같아서. 그냥 편안하게 지금, 그 상태를 이제 가만히 한번 좀 느껴보시죠. 숨을 편안하게 쉬시면서, 본인이 하신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한번 떠올리면서 누군가 나를 이제 이렇게 막, 비난하는, 그 이미지를 없애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바라보면서 숨을 편안하게 한번 쉬어보시죠. 지금 어떤 게 느껴지시나요? 그냥 떠오르는 이미지는 되게 작은 아이가 있는데, 그냥 제가 그 뒤에 서 있는 것 같은 그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냥 어깨에 손을 올려주면서, 그냥 그럴 수도 있잖아. 당연히. 무서울 수도 있잖아. 약간 그러하게 손을 이렇게 대주고 있는 것 같은? 그 아이를 여단치거나 뭐 이렇게 나무라지 않고 뭔가 좀 이해해주고 수용해주는 그런 좀 더 큰 자기가 좀 곁에 서 있네요. 그러니까 아이는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눈을 한번 떠보시고요. 우리를 한번 이제 쭉 돌아가면서 한번 눈을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아이를 어떻게 지금 보는 것 같습니까?
그냥 약간 따뜻하게 보는 것도 같고, 좀 안쓰럽게, 걱정스럽게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숨님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이 집단에 오늘 오셔가지고, 뭐, 신고식이라는 표현이 좀 모호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자기를 이제 보여주신 것 같아요. 아주 그냥 이 현장에서 뭐, 좀 준비한 그런 내용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신체가 반응하는 이제 그런, 이런 낯선 상황에서 처음 이제 자기가, 나왔던 그런 반응들을 토대로 해서 어린 시절의 그런 경험이 이제 떠올랐고, 되게 좀 긴장하고 조심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오셨는데, 그 아이를 한번 만나고 난 다음에, 우리 집단원들은 이제 처음 오실 분도 계시고, 또 이미 기존 멤버들도 있고, 이제 같이 쭉 한번 이렇게 만나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집단으로 좀 처음 전화가 와가지고 처음 이제 자기 소개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담임 선생님도 계시고, 뭐 이제, 같이 이 자리에 지금 자기를, 지금 소개하는 첫날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마치 이제 입학식 하는 그런 느낌이 좀 아닐까 싶은데, 어떠세요? 이 학급에 지금 제대로 좀 잘 도착을 하신 느낌이 드시는지, 아직도 좀 서먹서먹한 느낌이 드시는지. 처음보다는 좀 편해진 것 같아요. 처음보다 편해지고, 약간 더 안심이 되는 것 같고, 아직은 이제 조금 긴장은 되긴 하지만, 훨씬 긴장이 조금 내려가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때 엄마나 택시 아저씨가 보는 거랑은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엄마나 택시 아저씨는 없는 것 같아요. 새로운 사람들이 있는 것 같고, 자기도 모르게 지금 포즈가 약간 바뀌었거든요. 한번 알아차려 보시겠어요? 지금 이 포즈가 어떤 마음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한 발 정도 나가도 되겠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조금 더 장 안으로 좀 들어오는 그런 포즈네요. 몸도 이렇게 하고 발도 이렇게 한 발 정도 더 담가서 그래도 되겠다? 그러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나는 우리 숨님이 오늘 이 작업을 준비해가지고 나오신 게 아닌데도 자연스럽게 지금 이렇게 첫 입학식을 되게 자연스럽게 잘 이렇게 하신 것 같이 느껴지는 게, 원래 자기가 먼저 이렇게 좀 나서는 편이 아니라 충분히 좀 기다렸다가 좀 안전하다고 느낄 때 나오는 그런 편인데, 오늘은 갑자기 이제 이렇게 불려 나오는 그런 형태를 취했는데,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되게 필요한 그런 실험인데, 계획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이런 이제 안으로 바로 기다리지 않고 바로 들어오는 그런 어떤 경험을 하신 게 아닌가 싶네요. 제가 이 별칭을 한 것도 그냥 순간순간 계속 알아차리자라고 하는 건데, 그냥 그거를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실험을 해본 걸 수도 있고, 그냥 그렇게 해본 걸 수도 있고, 뭔가 처음 왔을 때는 입학식 첫날 같은 느낌이면 약간 한 3일 정도 지난 느낌?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제 더 편해지면 이제 일주일도 지나고 이제 한 달도 지나고 하겠지만, 이제 그 정도 되는 것 같은 느낌은. 아주 이제 잘 오신 것 같고, 다들 이제 우리 숨님을 좀 이렇게 있는 그대로 이렇게 좀 환영하는 그런 느낌이, 내 개인적으로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되게 좀 움츠러들어 있고 되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살피고 있는 그런 어린아이, 약간 겁먹은 어린아이의 모습이 한켠에 있었는데, 그 아이를 있는 그대로 이렇게 우리가 발견하고, 그걸 천천히 좀 안내를 해서 이 집단 안으로, 교실 안으로 이제 들어오게끔 한 발자국씩 우리가 이제 안내를 해드렸고, 생각보다 빨리, 한 3일째 지금 등교한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하니까 되게 반가운 느낌이 듭니다. 이 과정을 지켜보시면서 자기 마음에서 어떤 것들이 좀 이렇게 일어났는지, 혹은 건드려졌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알아차리고 말씀하실 분 계시면 해주시죠.
저는 같은 날 전학 온 전학생인데 뭔가 이렇게 잘 이렇게 들어와 주신 덕분에 저도 따라서 좀 덩달아서 잘 들어갈 수 있을 것만 같아서 되게 좀 반가운 마음이 들었고, 그걸 지켜보면서 좀 편안한 마음이 들어서 좀 뭔가 감사한 마음도 좀 들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메타포를 입학식이랑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써주셨는데, 시기도 마침 초등학교 1학년 때셨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절묘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서 신기했고, 그리고 여기에는 택시 기사와 엄마는 없는 것 같다. 그 말을 그때 1학년 때 그 아이가 와서 하는 것 같아서 되게 조금 귀엽게도 느껴지고 반갑게도 느껴지고, 이제 눈빛을 보낼 때는 네 잘못이 아니야 하면서 막 대신 막 그분들께 혼내주고 싶은 약간 그런 마음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수님이 6차선 도로를 얘기하시면서 가다가 멈춰서서 손을 들었던 그 장면, 그리고 택시가 이렇게 탁 놀랐죠, 그분도. 그래서 막 애를 야단치고 엄마도 놀라서 야단치는 그 장면이 제 어린 시절하고 너무 비슷해.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오르면서 그 눈물을 좀 살짝 흘렸어요. 그러니까는 저희 집도 이렇게 바로 앞이 신장로라고 했거든요. 신장로. 참 촌스러운 이름인데 거의 신장로가 너무 이렇게 내리막길이어서 트럭이 확 지나가면 저희가 이제 큰일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늘 예민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동생을 데리고 아무튼 이렇게 저 큰 집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동생이 맨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엄청 야단을 쳤거든요. 너 왜 이렇게 맨날 넘어지냐고, 3살짜리를. 그랬을 때 그 장면이 떠오르면서, 아, 그 아이를 좀 더 좀 따뜻하게 이렇게 좀 손잡아주고, 이렇게 안아주고 괜찮냐고 하면서 좀 이렇게 좀 일으켜 세워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숲님 얘기를 들으면서 느꼈고, 정말 숲님을 그렇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세를 이렇게 땀이 난다고 하시다가 이렇게 자세를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어떤 마음이냐 이렇게 국가달님이 물어보셨는데, 그 모습이 저희한테 한 장으로 들어오는 느낌도 있지만 자유롭게 움직이시네 이제 이런 느낌이 들면서 꼼짝도 못하고 있는 그 모습에서 좀 자유로워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저는 숲님이 아까 이 메타포를 입학실에서 입학식 날 3일 지난 날이라고 표현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게 한켠으로 되게 자기 개방을 해주시면서 편안해지는 거를 저도 덩달아 느꼈거든요. 그런데 좀 아까 전 좀 제 안에서 만나면서 좀 의아했던 부분이,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약한 좀 힘든 면을 오픈하는 장면에서 주변의 눈치를 한번 보게 됐어요. 왜냐면 저렇게 약한 면을 지금 얼마 만나지도 않은 사람한테 바로 오픈해도 되는 건가? 좀 무섭지 않나? 신경이 쓰이네? 하면서 그런 느낌이 좀 저한테는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눈빛을 하나하나 살피고 있는 저를 발견했었습니다. 저는 아까 수님이 이렇게 이제 눈을 뜨고 주변 사람을 한번 이렇게 둘러보라고 하셨을 때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시간을 두고 눈을 맞추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랑도 이렇게 눈빛을 교환을 했었는데, 되게 피하지 않고 정말 이렇게 눈을, 응시를 한다 그래야 되나? 전 거기에서 따뜻함도 느껴졌고 용기도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말은 안 하고 있지만 눈빛으로 뭔가를 이렇게 주고받고 있는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때 뭔가 모르게 숲님의 그 숨겨진 힘이라고 해야 되나? 마음의 힘? 약간 그런 것도 저는 좀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눈빛을 서로 지금도 그런데 이렇게 마주하는 게 되게 좋은 느낌이 드네요. 되게 보는 게 편안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그때 당시 하나씩 눈 마주칠 때 그 눈빛들이 따뜻한 느낌들이 들어가지고 되게 편안했던 것 같아요.
부시님이 아까 하신 말씀을 내가 정확하게 이해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부시님이 이제, 오히려 숨님의 이제 입장이 돼서 이제 한번, 다른 사람들을, 집단원들을 이제 믿어도 되나, 약간 좀 이제, 불안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살폈는데, 이제 부시님이 그렇게 해볼 때는 아직까지 충분히 정말 이제 어떤 편안한 그런 느낌이 아직 잘 들지 않을 것 같은데, 숨님이 이렇게 저렇게 빨리 개방을 해버리고 또 편안해진다고 하니까 조금 공감도 안 되고, 또 공감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저거 좀 위험한데 저렇게 해도 되나 하는 약간 염려가 좀 느껴졌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네. 지금 살짝 웃으시는데 지금 어떤 기분인가요? 지금 이게 막 가슴이 좀 벌렁벌렁하고 숨이 좀 차오르면서 떨리는 느낌이 있는데 네. 애써 아닌 척 하려고 웃음을 짓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왜 아닌 척 하려고 하죠?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요. 지금 입술을 좀 꽉 다무는 것 같이 보이네요. 몸이 좀 어떠신가요? 지금 긴장을 하고 있나요? 네, 점점 숨이 이제 어깨가 좀 올라가고 긴장되면서 숨이 이제 여기까지 차오른 상태로 좀 눈물이 좀 날 것 같습니다. 좀 그러면서 좀 떠오르는 장면이 있는데 저희 아주 오래되고 아주 반복되는 장면인데 제가 강원도 아버지가 이제 강원도 오지에서 근무를 하셔서 초등학교 전교생 60명 정도 있는 산골 초등학교에서 그 학교를 마치고 이제 비교적 시 단위의 그 좀 큰 중학교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제 이틀이나 지났을까? 어떤 아이가 오더니 이제 뭐 여름이었었나 봐요. 이제 뭐 저한테 물을 좀 줄 수 있겠냐. 그래서 이제 더우니까 물을 싸다니고 이제 제가 물은 다 마시고 안에 얼음만 남아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물 없다 라고 하더니 이제 가서 한번 보자. 가방에 제가 그래서 가서 꺼내서 보여줬더니 여기 있지 않냐 하고 뺨을 바로 한 대 딱 때리더라고요. 어안이 되게 벙벙했거든요. 그런데 그냥 계속 너무 어안이 벙벙했었어요. 네. 그때 그 기억이 지금 조금 전에 떠오르셨어요? 그래서 그 사건이 이제 그거로서 끝나는 거예요? 아닙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학교 폭력이 좀 시작이 됐고,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친구들이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이제 오면서 좀 간을 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집단이 이제 조금씩 괴롭히기 시작한 게 한 5년 정도 이어졌습니다. 그 얘기하시면서 지금 어떤 감정이 좀 느껴지나요? 무섭고요. 억울하고 머리가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이 안 드네요. 아까 조금 울음이 나올 것 같다고 아까 하셨는데 지금은 어떠신가요? 울음을 좀 억눌렀습니다. 네, 울면 진짜 약한 놈이 될까봐, 더 물어 뜯을까봐, 네, 좀 억지로 꽉 누르고 있는 듯한 느낌이. 지금 그 울음이 이제 느껴지진 않네요, 지금은. 등골이 오스스하면서 좀 차갑게 지금 식는 기분이에요. 몸이 싸울 준비를 마친 것 같네요. 지금 이제 전투 자세가 들어갔네요. 네.
실제로 싸움도 많이 하셨어요. 뭐 소극적인 반항을 한 4, 5년에 걸쳐서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좀 가장 트러블이 있었던 아이랑 주먹 다짐을 하고 더 이상 괴롭히지 않는 걸로 고등학교 2학년 때 끝났습니다. 네.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됐네요. 그 싸움이. 예. 지금 그 얘기하시면서 약간 표정이 약간 웃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지금 어떤 마음이신가요? 약간 좀 이렇게, 일부러 좀 그 얼굴을 편안한 얼굴로 이렇게 좀 이렇게 스스로 좀 만드는 것인지. 사실 제가 지금 지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얘기를 해주셔서 좀 놀랐는데, 제가 웃고 있나? 네. 라고 지금 좀 놀랐는데, 웃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여전히 떨리고 좀 한 마음인데, 내가 웃고 있다니 왜 그러지? 하고 좀 의아하네요. 네. 웃는 모습이, 웃는 얼굴이, 그냥 이제 뭔가 이렇게 무서움을 참고 이렇게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깊이 감추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왜냐면 웃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그 밑에 두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전혀 못 했거든요.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웃음 밑에 그 엄청난 두려움이 아직도 있구나.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애써 짓는 웃음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뺨을 맞은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집에 와서도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렇게 5년이 흘렀어요. 부모님한테도 얘기 안 하고. 안 하셨던 이유가 뭐였죠? 일단 아버지한테 좀 부끄러운 아들이 될까 봐. 잠시 느껴보시겠어요? 좀 울컥하는 감정이 올라오신 것 같은데, 그 감정에 이름을 붙인다면 어떤 감정일까요? 참다가 새어나오는 무서움이요. 무서움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난 슬픔으로 보였거든요. 그 참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었나. 자기가 그런 힘들었던 시간을 이제 떠올리면서 울컥하고 올라왔던 게, 그걸 이제 정말, 우리를 신뢰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우리를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 앞에서 이제 울음을 보여주신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까 수님의 아까 눈빛 말씀해 주셨는데 그 눈빛이 참 따뜻했거든요. 이렇게 되게 그냥 괜찮아 하는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풀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좀 안전하구나 라고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버지에게 얘기를 왜 안 하셨느냐 혹은 못 하셨느냐 이렇게 내가 물었을 때 이제 아버지한테 그 다음 말씀은 이제 잊지를 못했는데 뭔가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울컥하고 올라온 바람에 그 아버지에게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게 무서웠다? 아니면 무슨 말을 하려고 하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부끄러운 아들이 되고 싶지 않아서였는데요. 당시 아버지를 볼 땐 상당히 이제 멋지고 강해 보였고, 뭐, 남자라면, 이렇게, 맞설 줄도 알아야 되고, 지지 않아야 되고, 그런 말씀들을 자주 해주셨었거든요. 그리고, 아버지의 그런 모습에 좀 기대를 좀 부응을 하고 싶었어요. 네.
네.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이 말을 하면서 되게 차게 식네요. 네. 식는다라는 게 어떤 감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눈물이 들어가고, 떨림도 멈추고, 좀, 이게 요즘 말로 표현하면 짜친다? 네, 그냥, 예, 굳이? 그래야 되나? 내가 그랬어야 됐나?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 굳이 뭐 뭘 그렇게 했었어야 된다라는 뜻인가요? 아버지의 기대에 그렇게 부응하기 위해서까지 그렇게 내가 애썼어야 됐나? 예. 네네. 좀 차분해지면서 그때 어린 시절에 자기가 가졌던 그런 이제 마음에 대해서 이제 굳이 그렇게 했을 필요까지는 없었을 것 같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네요. 예. 네. 그 얘기를 하시니까 기분이 좀 어떠신가요? 기분은 되게 좀 너무 왔다 갔다 해서 좀 이상하게 보일까봐 염려가 되기도 하는데, 나름 나대로 잘 싸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거든요. 네. 그리고 오랫동안 그 사건을 다루면서 마지막에 가장 최근에 저한테 준 메시지가 그거였어요. 도와준다고 했어도 안 받았을 것이다. 뭐 가서 아빠가 해결해 줄까? 엄마가 가서 다 해결해 줄까? 그러면 괜찮아. 그냥 어떻게 해야 되는지나 좀 알려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거를 했었던 걸로 충분했을 것이다 라고 스스로에게 좀 메시지를 줬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떠오르면서 나름 내 방식대로 잘 싸웠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면서 다시 좀 웃으셨는데 어떤 웃음인가요? 잘 싸웠지만 여전히 저한테 상처는 많이 상처투성이인 상태로 남아있는 저의 모습에 대해 그냥 씁쓸한 네, 모습과 동시에 스스로 저한테 너 지금 되게 슬픈 감정이 있다 갑자기 그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다시 눈물을 멈추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또 그것마저도 또 여기서 약해 보이고 싶지 않아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스스로한테 얘기하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네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상전과 하인의 대화가 지금 이제 마음속에서 여러 번 지금 오간 것 같거든요. 상전의 목소리는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그런 목소리, 이제 그 목소리 때문에 이제 아버지한테 혹은 어머니한테 이제 도움 요청을 안 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엄청 힘든데도 그 자기 혼자서 이제 감내를 하느라고 너무너무 힘들었단 말이에요. 사실은 힘든 걸 얘기를 하고 도움을 받는 게 맞는데, 그 자존심이 이제 허락하지 않았던 거죠. 그 자존심, 그게 상전의 목소리가 결국은 약한 모습 보여서는 안 된다. 그 자존심을 지켜야지. 이게 다 상전의 목소리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하인은 그래, 난 너를 내가 지켜주기 위해서 참고 힘들었는데 눈물을 슬퍼도 보이지 않고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아까 눈물을 이제 보여줬잖아요. 우리를 이제 신뢰했기 때문에 보여줬는데 그런데 마음이 편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하인이 한 얘기가 내가 굳이 그렇게까지 내가 꼭 참고 견디고 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고 상전한테 처음으로 의문을 이제 던지는 그 말이 아까 나왔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뒤에 그래도 잘 싸웠어 하는 얘기는 다시 상전의 목소리가 다시 나온 게 아닌가. 자기 자존심을 그래도 너는 지켰어. 넌 잘 싸웠어. 상전이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다시 하인이 나와서 야, 너 지금 아직도 지금 그 강한 척 하냐? 꼭 그럴 필요가 있을까? 하인이 또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상전과 하인이 왔다 갔다 지금 여기 방석을 갖다 놓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에서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대화가 상전과 하인이 대화가 되면서 점점 하인이 자기 목소리를 조금 더 많이 내어가는
그 과정을 지켜본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 자존심이라는 얘기를 해주시니까 상전이 그렇게도 지키고 싶었던 자존심이라는 게 뭘까? 또 하인이 얘기하는 것 같아. 너가 그렇게 지키고 싶은 게 도대체 뭐야? 뭘 위해서까지 그렇게까지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좀 반문을 하네요. 네. 맞아요. 그 대화가 지금 안에서 지금 계속 좀 어떻게 보면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난 되게 반가운 게 그 목소리를 지금 부시님이 다 하나하나 다 이렇게 알아차리고 지금 이제 장에다 내놓으실 수 있다는 게 너무 반가워요. 이렇게 구가달님이 또 응원을 들으니까 상전이 좀 용기가 났는지 하는 말이 자존심 그거 빼면 남는 게 없잖아. 좀, 예. 하인이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나요? 지금부터라도 만들어가면 되잖아. 그 학창 시절에 학교 폭력이 없었으면 내가 누렸을 평범한 학교 생활을 너무 그립고 너무 안타까운데 지금부터라도 만들어가면 되잖아. 조금만 진정해. 네. 과거로 돌아갈 것 없이 오늘 이제 아까 숨림의 작업을 보시면서 부시님이 좀 약간 이의제기를 한 것처럼 난 느껴졌거든요. 그렇게 빨리 그렇게 자존심을 내려놓고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되지. 이렇게 상전이 얘기를 했다가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도 이제 점점 이제 과정을 거치긴 했는데 자기가 이제 참 힘들었던 그 감정을 만났고 또 숨님하고 비슷하게 자기 마음을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셨고 아직 상전과 하인이 싸움이 끝나지 않았지만 하여튼 그 힘이 상전이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었다고 한다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이제 서로 대등한 정도로 이제 상전과 하인이 서로 대화가 될 정도로 지금 좀 달라지고 있는 그 과정이 아닌가. 지금 이미 지금 그 대화가 지금 진전이 되고 있다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숨님한테 직접적으로 이의 제기를 한 건 아니고. 그렇죠.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네. 제가 저한테 하는 말. 그리고 이제 또 저한테 또 하인이 이제 그때 당시 정말 너무 무서웠던 건 친구가 하나도 없었어요. 혼자였거든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학교에. 누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뒷자리에 앉으려고 그랬거든요. 누가 내 뒤에 있으면. 막아줄 사람이 없어. 공격 바로 당할 수 있어. 그래서 항상 이렇게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점심시간까지 이렇게 막 꽉 붙잡고 있다가 너무 피곤하니까 밥 먹고 나면 또 막 잠들었어요. 근데 그 일어났을 때 그 공포심이 이루 말 못했거든요. 계속. 근데 이게 하인이 이게 지금은 이렇게 너를 이런 눈빛으로 바라봐주는 사람이 있잖아. 아내도 있고 누구보다 내 편이 되어줄 사람들이 있잖아. 지금 좀 다르잖아. 좀 진정시켜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시님 작업하시는 내용을 좀 보시면서 어떤 것들이 좀 올라오셨는지 좀 말씀하고 싶은 분들 있으면 하시죠. 저는 아까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되잖아 하면서 초반에 울컥하셨잖아요. 근데 왜 제가 눈물이 나는지 뭔가 저도 그런 모습 보이면 뭐 맞이로서 안 될 것 같고 뭐
아빠가 걱정하실 것 같고 그런 게 염려스러웠던 것 같은데 그런 게 비슷해가지고 계속 좀 눈물이 고여 있었던 것 같고 근데 그 5년 후에 맞짱을 뜨셨다고 그랬잖아요. 주먹다지. 와, 이런 힘이 있는 사람이었구나. 그러니까 그걸 버텨낼 수 있었지. 근데 너무 혼자 버텨내느라 너무 외롭고 고단했겠다. 힘이 없었다면 애초에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너 자존감 빼면 아무것도 없잖아 라고 했을 때 그 자존감이 허울뿐만이 아니라 정말 뭔가 이렇게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 분이었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되게 응원드리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개근상 탔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와, 네. 대단하시다, 진짜. 와. 그러니까. 전 되게 저번 집단에서 부시님의 따뜻한 모습을 너무 많이 봤던 사람으로서 부시님이 사람들 그렇게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5년 동안 투쟁했던 그 혼자만의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렇게 따뜻함이 많고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 시간들을 혼자 이겨내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마음이 많이 아픈? 그래서 이게 잘 말로 표현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어떤 말을 건네야 될지 잘 모르겠는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지금 이제 나를 이제는 내 곁에 사람들이 있고 소중한 사람들이 있잖아 라고 말하면서 그것들을 볼 수 있게 되고 인연들이 생기는 게 되게 좋다. 감사합니다. 그냥 닉네임을 아까 소개를 하실 때 그 두 개의 돌이 탁 부딪힐 때 불빛이 탁 나는 그 순간을 생각하면서 지으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정말 작업을 하시면서 내내 상전과 하인의 그 돌들이 계속 부딪히고 그러면서 아, 내가 자존심 때문에 그랬던 거구나라는 것을 딱 아시면서 좀 약간 좀 후련해 하시는 듯한 느낌이 약간 들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부시라는 정말 별칭이 너무 잘 어울리는 그런 얘기였던 것 같고, 되게 그 어린 아이가 혼자서 그렇게 5년간을 그 전학 가서 그 시간을 어떻게 버텼지? 어떻게 정말 버텼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고등학교 2학년 때는 파이스를 했다고 하니까 아, 다행이다. 잘했다. 정말 응원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아까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작업 내내 되게 막 숨이 되게 확 올라오는 그 소리가 저한테 들렸거든요. 그 숨쉬기가 되게 힘들어하는 것도 느껴지고 또 갑자기 또 막 차가워지는 것도 막 이렇게 알아차리고 이런 것들이 되게 알아차림이 잘 되시는 것 같아서 좀 되게 좀 뭐라 하나 대단하게 그렇게 지켜봤던 것 같아요, 옆에서. 예. 좋은 얘기, 이렇게 좀 약한 어린 아이의 모습이 너무 당연했었던 것이 또 그 약하게 보일까봐 말을 못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솔직하게 진심으로 얘기를 해주셔서 되게 감사하다라는 말 전해드리고 싶네요. 예. 저는 아까 구가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뭐라고 할까, 얘기해 주신 게 반갑다라는 느낌들이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교실에 한 발 앞서 들어왔는데 같이 전학 온 친구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교실에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뭔가 이러한 느낌으로 서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이 얘기를 하면서 한 발 한 발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좀 받아가지고, 그래서 친구야 잘 들어왔어 뭔가 이런 막 생각이 막 들기도 하고, 뭔가 지금 입은 게 막 교복같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친구가 뭔가 같이 교실에 들어온 게, 그리고 본인 소개를 막 해주는 게 또 되게 반갑고, 더 알아가고 싶다, 뭔가 그런 마음도 들고, 그 소개를 들으면서. 근데 그 교실은 정말 들어가기 싫은 교실이었겠다, 그때. 진짜 한 5년 동안의 그 교실들은. 근데 이 교실에는 같이 왔으면 좋겠다, 들어와서 반갑다, 이런 마음들이 막 들었던 것 같아요.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안심이 좀 됩니다.
네. 오늘 장은 뭐 첫 번째 세션은 이 정도로 한번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잠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시작할 때 긴장된다고 표현한 것이 숲님이 처음이 아니었는데 특별히 숲님에게 더 자세히 질문하면서 대화를 시작하시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네, 긴장된다는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은 좀 더 계셨는데 숲님의 경우에는 조금 이제 긴장된다라는 것이 좀 더 구체적인 단서들이 있었어요. 이제 카메라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설치되어 있고 저 잘못 건드리면은 혹시 좀 이렇게 야단 맞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것을 암시하는 그런 어떤 서사가 조금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냥 막연한 어떤 그런 이제 자기 기분이라기보다는 과거의 어떤 그런 경험들과 연관이 돼서 이제 건드려져서 나오는 그런 이제 상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조금 이제 이렇게는 물어본 거죠. 숲님 대화에서 택시기사님 어머님 이야기 나누시다가 집단원들과 눈을 마주쳐보게 하셨잖아요. 이유가 궁금합니다. 일단은 오늘 이 상황이 숲님이 이제 처음 오셨잖아요. 나머지 이제 두 분이 더 계시긴 하지만은 그 첫 이제 어떻게 보면은 등장이라고 할까요? 출현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나중에 전학 온 그런 이제 학급 분위기를 메타포로 내가 떠올렸지만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본인으로서는 좀 낯설고 뭔가 이렇게 조심스럽기도 하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것에 대한 조금 이제 이렇게 긴장된 그런 마음들이 이제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게 어린 시절에 어떤 그런 본인이 겪었던 이제 그런 트라우마 뭐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근데 오늘 대표적인 거 한 가지만 나왔겠지만은 좀 그런 비슷한 그런 이제 경험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 상황에서 투사가 되면서 조금 다들 이제 자기를 비난하지 않을까, 이제 야단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긴장된 그런 마음이 있는데 현실 접촉을 좀 통해 가지고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눈을 좀 이렇게 천천히 좀 접촉을 해보라 이런 제안을 한 거죠. 숲님은 눈맞춤 실제 해보니 어떠셨어요? 되게 눈빛이 편안했던 것 같아요. 되게 편안했었고 원래는 이렇게 오래 맞출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딱 봤는데 부시님이 너무 봤는데 그냥 걸림 없이 편안하게 있어가지고 좀 더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약간 더 그 다음에 한 분 더 봤던 것 같거든요. 그러고 나서 약간 진짜 그때 상황이랑 약간 다르네. 그런 엄마나 택시기사의 그런 것들은 아닌 것 같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약간 조금 내려간 것 같은 긴장이 그런 경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숲님에 대한 대화가 이어지다가 다시 부시님의 이야기를 깊이 나누게 되었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네, 숲님이 이제 자기 개방을 하고 또 어린 시절에 그런 어떤 트라우마 경험을 이제 같이 함께 이제 다루고 다들 이제 따뜻한 그런 마음으로 받아주고 공감해주고 이제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제 이 집단으로 환영해주는 그런 긍정적인 피드백들이 대부분 나왔는데 부시님만 이제 약간 너무 빨리 마음을 그렇게 풀어버린 거 아니냐. 그건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데라는 그런 어떤 의식을 좀 갖고서 이제 본인의 느낌을 이제 얘기를 했다고 나는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본인이 이제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미길 감정이 좀 투사가 돼서 본인이 생각할 때는 아직까지 충분히 안전하지 않은데 그렇게 자기 감정을 다 보여주고 처음 이제 오자마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도 잘 모르는데 자기 개방을 그렇게 해도 괜찮을까 하는 그런 의문을 이제 제기한 건데 그것은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경험을 이제 투사를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라고 보았죠. 그래서 이제 그 자기 경험을 조금 더 탐색할 수 있도록 이제 질문을 하면서 이제 더 작업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부시님께서 내가 너무 기분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다 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이 상전과 하인의 대화가 일어난 것이다 라고 해주셨어요.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혼란스러운 마음과 생각을 정리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생각들, 그 생각들을 좀 이렇게 상전과 하인 구분 없이 좀 적어보는 그런 것들이 일단은 필요하고요. 그걸 자꾸 적다 보면은 이제 상전의 목소리는 이제 지시하고 명령하고 평가하고 뭐 비난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상전이고, 나머지 자기의 상태를 이제 감정이든 욕구든 그런 걸 표현하는 것은 이제 하인의 목소리죠. 그걸 이제 구분하는 것을 조금 이렇게 이제 마음 일기 같은 것을 이제 작성하면서 연습을 하다 보면 조금 더 쉽게 구분이 가능합니다.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던 날 말을 꺼내기엔 너무 오래 차온 밤 괜찮은 척 서 있던 너 두려운 마음 하나 숨죽이며 버텨온 시간 작은 떨림도 감추던 너 여기선 괜찮아 조금은 들려도 돼 늦은 바다 위로 너의 시간이 흐른다 아무도 몰랐던 그날의 너를 안아 혼자 견뎌낸 그 긴 밤들 위로 이제는 조금 쉬어도 돼 낯선 교실 속에서 점점 더 작아진 너 웃음 뒤에 숨겨둔 울음 부끄럽지 않으려 입을 다물고 버틴 날들 너무 오래 혼자였던 시간 여기선 말해도 돼 이제는 놓아도 돼 늦은 바다 위로 너의 시간이 흐른다 주먹 쥐고 버틴 그 어린 마음을 안아 너는 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오래 버틴 거야 그날의 너는 이미 충분히 잘했어 파도는 지나가고 바람은 멈추고 조금 더 따뜻해진 곳